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약간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측. 어떤 예측일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1,000불입니다. 그나마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21,000불. 1000불 나네요.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집중을 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간이 0.618 구간이었죠. 1차적으로는 0.618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횡보가 길어져서 이 지점에서 지금 횡보가 길어져서 어쩌면 하락할 수도 있겠다. 항상 비트코인은 횡보가 길어지면 하락을 하더라. 0.618 자리가 28,800불이었어요 28,800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의 평단이 28,8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만약에 차티스트가 있었다면 그도 지금 0.618 자리에 평균 단가를 맞춰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횡보가 길어지니까 역시나 비트코인이 0.786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0.618에서 떨어지면 0.786 자리까지 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딱 이 파란색 보이시죠? 요 라인이 지금 0.786 자리인데 어쩜 이렇게 정확히 맞고 지금 약간 오르고 있죠. 오른 것도 아니고 뭐 하락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0.786 자리에서 하락이 멈췄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제 말이 틀리면 욕은 먹겠죠. 그런데 맞추면 아무리 디지털이지만 대면이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고 있지만 그나마 신뢰도가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승부수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 상황이나 이슈들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를 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시기에 맞닥뜨리게 될 미 재무부 장관이죠. 뭐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쨌든 각국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겠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10년 빨리 당겨졌다. 각국 화폐 가치가 떡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크 필립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의 논문을 쓴 마크 필립스가 2029년도에 미국의 부채가 29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마크 필립스는 코로나가 창궐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크 필립스의 논문 다시 한번 파볼까요?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이 데이터가 나온 게 2019년 4월 달에 이분이 이 데이터를 썼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한 건 지금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2019년 시점 22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계속 지출하고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29년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CBO 보고서에 2029년까지 부채는 약 28조 7천억 달러. 지금 미국 부채가 30조 달러가 넘었어요. 자, 미국의 부채가 28조 7천억 달러가 되면 이거는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때가 되면 결국 이 빚잔치의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덜컥 코로나가 와버렸죠. 그리고 미국은 22조 달러에서 8조 달러 가까이를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거의 2년 동안 뿌린 돈이 10년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뿌린 돈이에요. 10년 동안 천천히 상승을 해야 될 인플레이션율이 단 2년간 그 돈이 뿌려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년 빨리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를 했던 2029년도에 미국의 부채가 지금 28조 7천억 달러인데 2022년 현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부채 시계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봤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세계 부채 시계. 미국은 현재 30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GDP는 23조 달러. 국내 총 생산이죠. 미국의 국민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도 이 7조 달러가 넘는 이 갭은 절대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급부상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일본 환율 장난 아니죠. 일본이 지금 15조 달러.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지금 일본입니다. GDP가 5조 달러. 일본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초고령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일본은 어쩌면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퇴보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다시 마크 필립스의 논문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가 미국은 이 난관을 한 방에 해결을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썼던 방법, 전쟁과 통화 정책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왠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오히려 러시아 푸틴이 지 할 말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통화 정책이라는 거죠.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이다. 미국은 XRP를 이용해서 한 방에 그들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마크 필립스의 이야기대로 움직이고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과 예언대로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인데 약간 여러분들 듣기에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영상은 제 영상 안에 카테고리로 묶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마크 필립스의 결론은 한마디로 그거죠. 이제 지금 OTC 거래, XRP 리플이 장외 거래로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죠. 3억 개, 5억 개, 1억 개, 10억 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동이 된 게 아니라 OTC 거래, 장외 거래, 그 이동이 도대체 누가 받고 누가 보내냐는 거죠. 결국은 비정부 기구, 은행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CBDC 발표, 그리고 세계 준비 통화를 발표함과 동시에 XRP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어마무지하게 오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400원 잡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XRP 리플을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을 하겠다는 브로드캐스팅이 된과 동시에 엄청난 매수세가 붙겠죠, 리플은.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세 차익으로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XRP를 시장에 조금씩 유통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하려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XRP 홀더들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세계 준비 통화를 쓰겠다고 하는데 시장에 던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은 발표를 했어. 그러면 XRP가 시장에 유통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 시점에서 미 정부와 그리고 은행, 비정부 기관, 이 두 곳에서 물량을 풀면서 통화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크 필립스의 모든 전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별다른 데이터가 없는데 이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왜 XRP에서 근무했던, 그리고 지금 XRP 리플은 분명히 정부 산하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회사예요. 정부 산하기관, 그것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 중인 회사의 전직 임원을 바이든 정부 금융 관련 부서에 배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바이든 정부에 있는 금융 관련 임원을 리플로 보내든가.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내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또 바이든 행정부에 또 보내기도 하고, 왜 그런 장난질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맞잖아요. 2029년 28조 7천억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게 지금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반면에 전 세계 각국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지리가 되고 있죠. 모지리.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환율 보니까 1320원을 넘어섰어요. 불과 몇 달 전에 1100원대였던 환율이 1320원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12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들을 1320원에 사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23%가 상승을 했어요. 영국 파운드는 15%, 유로화는 16%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어떤 정책들을 피지 않고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국에 있는 재무부 장관들이 호구들입니까? 아니에요. 경제수장들이 그리고 대통령들이 호구 아니라니까요. 이 꼴을 계속 보겠냐는 거예요. 안 봐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계속 휘둘리고 살겠어요? 지금 누가 잘못을 했나요? 우리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하루 종일 아침 7시 반부터 나가서 밤 8시 9시까지 조금 더 벌겠다고 야근에 특근에 하면서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땠습니까? 기축통화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돈이 없으면 찍어서 써버린다니까요. 달러를. 그리고 그 달러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 봐보세요. 미국과 일본은 이번 코로나에 자영업자들에게 거의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그냥 줬어요. 그냥. 채무가 아닌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빚청산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 타임지나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영상들 봐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에게 2억 5천씩 돈 줬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그냥 지원을 해줬어요. 공짜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평균 부채 2억 5천에서 3억을 육박하고 있어요. 이분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잘못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돈을 뿌렸어.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 공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마무지하잖아요. 돈이 흔해졌고 가장 아이러니한 예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을 했어. 오히려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는 떡상을 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이제 진정한 달러의 역습을 맞이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각국의 수장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달러는 더 이상 못 믿겠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그렇게 비호감이었던 비트코인이 호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봐보세요. 은행이 문을 닫았어. 그리고 하루 동안 찾아야 될 돈이 정해져 있어. 이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전체 시스템이 망가졌어.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지원받았습니까? 암호화폐로 지원받았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사람들이 이거 달러가 아니어도 자국의 화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통화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수수료가 안 들어. 그 돈을 은행에서 받아서 찾으려면 일정량의 과하다 싶을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 순수하게 가고 있어. 중재자 없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를 못 쓰게 했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용돈 하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 계좌를 막아버렸어. 못 쓰게. 분명히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건 아들 돈인데 못 쓰게 해버렸어. 자, 그러면 옆에 있던 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가 내 통장을 막아버리겠구나 생각하겠죠. 지금 각국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 이거 돈 말고 엄마가 모르는 화폐로 바꿔놔야지.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엄마가 내 통장을 막아버리더라도 엄마의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와중에 엄마의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야. 미국 굉장히 다혈질이죠. 지네들 마음대로 하죠.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씹어버리고
못 쓰게 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런데 미국과 똑같이 우리 엄마가 되게 다혈질이야. 그러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불안해. 그냥 돈은 없다 그러고 내가 언제든지 디지털 안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걸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게 더 훨씬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제 설명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마구 찍어내는 그냥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인 미국의 달러와 틀리다는 거죠. 분명히 1000억 개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괜찮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창궐 하기 전 데이터예요. 그리고 2029년도에 미국 부채를 예측을 했고 정확히 28조 7천억인데 2022년 상황에서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장난에 지금 주택담보대출률이 7에서 8%대까지 올랐어요. 거의 3%대, 4%대 받았던 것들이. 그러면 작년, 재작년 20, 30대 분들, 30, 40대 분들 집값 계속 오르는데 이거 더 시간이 지나면 집도 장만 못하겠다. 차라리 지금 사자 했던 분들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자영업자 대출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집값과 땅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명제하에 강남 불패, 땅 불패, 아파트 불패. 자, 2008년 미국의 상황과 지금 전 세계적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슬슬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자율은 높아진다.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본물은 어디서 터지냐? 아주 작은 곳에서 먼저 터집니다. 개인이 먼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명 이내, 15명 이내의 중소기업들 점점 이 파산하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또 신용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겠죠. 아니, 오직 했으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리만 브라더스는 전 세계 탑5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는 거예요. 트렌드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행처럼 오히려 코로나 속도보다 더 빨리 전 세계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스리랑카가 먼저 무너졌죠. 스리랑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스리랑카는 제 생각에는 시발점이에요. 스타트. 우리나라는 그나마 재정 상태가 괜찮은 나라예요. 그나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국가 부도 위기까지는 갈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스리랑카 같은 개발도상국들 어떻게 할 건가요? 심각해집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뭘 갖고 있나요? 빚이 많죠. 어떤 빚인가요? 달러예요, 달러. 결국은.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려버려. 그 전에 1000만 원을 갚았으면 됐는데 지금은 개도국 기준으로 거의 2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만큼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스타트고 이제 수많은 개도국들이 스리랑카 뒤를 따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위기, 전쟁이 안 나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개도국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은 국가 부채 위기,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 3중고를 한꺼번에 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달러로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손해를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그런데 미국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 돈만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그리고 끊임없이 미국의 장난에 전 세계 모든 경제가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번 그들이 마구잡이로 찍어냈던 돈들을 회수하려고 달러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예측이 뭐냐? 제 생각에는 이번 FOMC 26, 27일 이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23,000불을 터치를 해서 23,000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FOMC 회의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마무지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월 26일, 27일까지 비트코인이 23,000불을 돌파해서 유지를 한다면 비트코인과 주식의 차트는 디커플링, 암호화폐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무지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 예측이고 제 뇌피셜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어쨌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맞는가 틀린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앞에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해서 리플 오늘 뉴스는 최대한 간단하게 팍팍팍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소송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했다. 이제 뭐 귀찮죠, 이런 이야기는. 좀 지겹죠. 리플 소송은 아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SEC와 리플의 소송은 리플에게 아주 호재라고 상당히 여러 번 주구장창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XRP 리플을 그냥 법으로 땅땅땅 때리면서 완전하게 합법화를 시켜주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교과서의 합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XRP 리플은 인류를 구원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데이터는 읽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XRP 소송은 법률 드라마가 아주 절정에 이르면서 리플은 SEC에 대해 더 많은 전술적 승리를 기록했다. 리플은 SEC보다 1점을 더 얻었다.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데이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보고 있는 저도 징글징글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어요. 리플의 소송. 결국 리플 홀더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암호화폐는.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매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고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리플 사지 마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굳이 설득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리플 회사에서 XRP 리플 주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듀카티 NFT 출시를 위한 블록체인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을 했다. 듀카티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2018년도인가 아우디가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자동차 회사인 로투스도 리플과 NFT 컬렉션을 구축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루카티 이 오토바이 회사는 아우디가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 아우디도 이제 곧 XRP와 NFT 파트너십 관계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 레저는 NFT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판타스틱하게 인기를 끊임없이 얻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죠. 기술력, 확장성, 속도, 또 뭐 여러가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XRP 리플은 리플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끊임없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일단은 영토 확장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토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겠죠. SEC와의 소송은 걱정하지 마시고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딱 봐보세요.
참 대단한 코인입니다. 대단한 회사고. 자, 주말입니다. 덥지만 항상 가족분들과 재밌게 아주 그냥 친하게 와이프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저녁에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런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던 거 좀 양해 바랍니다. 너무 영상이 길었죠.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